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은 벌써 7년 차가 되었네요. 원래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저희 남편이 하는 퓨전 술집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처음에는 퇴근하고 조금씩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도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남편의 사업을 돕고 있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운 5년 동안 저희 남편의 가게가 정말 잘 돼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부산, 대전, 대구까지 전국에 체인점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럴 때는 정말 바빠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바쁘고 치열하게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저희 부부가 믿고 투자한 만큼 또 돈이 벌리니까 재미도 있고요. 일에 점점 더 몰입해서 교육들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저도 제 남편이 승승장구하면서 나날이 발전하니까 아내로서나 함께 사업 파트너로서나 어떤 입장에서도 항상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죠. 사실 저희 부부는 퓨전 술집 가게 체인점 운영을 위해서 아이도 가지지 않고 정말 확장하고 운영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사업 시기라고 생각했고, 그럴 때는 당연히 저희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제 남편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퇴사하고 옆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날개 돋친 듯이 더욱 잘 나가게 된 남편은 시댁 집안에서 제일 돈을 잘 벌었었죠. 우리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나는 아이는 지금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정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잘 됐다. 맞아.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당신이 아이를 원하고 있으면 어쩌나 속으로 사실 걱정 많이 했어. 나는 지금은 이렇게 당신이랑 나랑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사업 확장하는 게 더 좋고 행복해. 우리 정말 많이 발전해 왔잖아. 앞으로도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되지 않아? 나도 물론 그렇지. 먼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더 잘해보자. 잘해보자. 지금도 우리가 버는 역대 최고치지만 난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 안 해. 새로 채용한 매니저들도 똑 부러지고 야무질 것 같아서 아주 벌써부터 안심이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진짜 금방 부자 되겠어. 그렇지? 이게 다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나 본격적으로 도와줘서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이 정도로 금방 성장 못했을 거야. 당신한테 정말 내가 잘할게.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나한테 거짓말만 안 하면 돼. 그냥 선의의 거짓말도 나는 싫더라고. 다 솔직하게 지금처럼 공유해주는 거다? 약속이야? 알겠어. 당연히 그래야지. 자, 약속.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힘든 일은 솔선수범으로 도맡아 하려고 해서 제가 돕기 시작한 이후부터 남편은 남편이 잘하는 요리 메뉴 개발에 집중하면서부터 저희 부부의 퓨전 술집 가게는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제일 잘 버는 거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죠.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차남입니다. 위로 아주버님이 있고 막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내인데도 거의 큰아들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사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기는 했었습니다. 공부도 더 잘했고 취직도 먼저 했고 남편은 그 흔한 학원 과외 한 번 받지 않고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다니던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돌연 퇴사하고
퓨전 술집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였고요. 남편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슬슬 나타날 때쯤 저랑 연애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성실히 대기업도 다녔고 자기 사업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한테 잘해주고 다정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남편의 눈빛이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혼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솔직한 게 좋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싫어하는 성격이라 진실만을 말할 것 같은 남편이 좋아 보였어요. 서로 평소에 숨기는 거 없이 살았고요. 뭐 그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죠. 아무튼 그런 남편한테 늘 아주버님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지심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극성인 시어머니 때문이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냥 무심코 넘겼던 말들인데 시어머니는 자식들끼리 비교를 해대면서 용돈을 최대한 많이 뜯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큰아들은 유학을 가서 다녀오면 돈 많이 벌고 우리 인철이보다 더 용돈 많이 주겠지? 그래도 한국에 같이 사는 아들은 우리 인철이뿐인데. 형이 유학 생활만 몇 년인데 저보다 좋은 직장에 좋은 대우 받으면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용돈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이, 나는 많이 줄수록 좋지. 알잖냐, 나 요즘 관리 받는 거. 아유, 별일을 안 해도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주름이 는다니까. 정말 속상해서. 나 관리 한 번이라도 더 받게. 몇십만 원만 더 주면 좋고. 그, 그 옆집 민수네 엄마는 나보다 일주일에 관리를 한 번씩이나 더 받는다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받는 게 나도 얼른 주름 펴지고 너희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해서 생긴 주름 싹 펴지지 않겠니?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네, 드릴게요. 50만 원 더 드리면 되는 거죠? 용돈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요즘 너희 덕분에 살 것 같구나.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요즘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잖니. 그동안 큰아들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타까웠는데 인철이가 잘 나가서 용돈도 이렇게 팍팍 주니까 다들 부러워서 죽을라고 그러지 뭐. 엄마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그럼 저희 이제 다음날 재료랑 이것저것 준비해야 돼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어머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용돈은 언제든 필요할 때 전화하마. 우리 아들. 그 대신 내가 전화하면 꼭 그때마다 바로바로 줘야 해. 지금 말로만 이러면 안 되고. 아이, 당연하죠, 엄마. 저희 가볼게요. 나오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동안 저와 남편은 함께 운영하던 퓨전 술집 가게들이 잘 되면서 계속 잘 벌고 잘 나가는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도 용돈이야 그 당시에는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어서 잘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계속 잘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전염병. 자영업자들을 모두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폐업하게 한 그 전염병 시국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저희 부부의 퓨전 술집 사업은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점차 빚더미에 앉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 시국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사람들은 전보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던 저희 부부의 퓨전 술집은 매출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자영업자들, 특히 늦게까지 영업했던 술집들이 타격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전국에 체인점들을 냈었잖아요.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저으려고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나니까 그것들은 전부 빚과 부담이 되어 저희 부부를 숨막힐 정도로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전처럼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등 정말 뻔뻔하고 남편을 무슨 돈 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용돈을 많이 줄 때나 우리 아들 하셨던 거였고요. 아니, 용돈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설마 너희 싹 다 망한 건 아니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엄마 용돈은 유지를 해야지. 너희는 너희 가게만 중요하냐? 아, 요즘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해요. 금방 넣어드릴 수 있게 할게요. 어머님, 저희 상황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요즘 전염병 시국이라 잘 나가던 자영업자도 줄줄이 폐업하고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저희 생활비도 부족하고 가게는 운영할수록 적자폭만 커져서 용돈 이전처럼은 못 드려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야? 상황이 바뀐다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쓰냐?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다. 응? 일단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고. 그런데 너희는 그 당연한 도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잔말 말고 나한테 용돈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는 만큼은 유지해라. 알겠냐? 엄마, 형한테 보내는 돈 이제 저 더는 안 돼요. 저는 충분히 형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용돈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지만 저도 정말 힘든 상황인 것만 알아주세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벙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숨겨왔던 걸 드디어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오로지 자기가 받던 용돈 깎아버리기만 하냐면서 으름장을 놓고 화내면서 난리만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머님 저대로 두고 알아서 풀리시게 나가자며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당장 들을 말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왜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 귀로 들었지만 잘못 들은 거라고 믿고 싶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그동안 아주버님 유학 뒷바라지 해온 거 왜 숨겼어? 이거 사실 아니지. 그렇지. 당신이 왜 아주버님 유학 뒷바라지를 해드려?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시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가지를 말았어야지. 아주버님이 공부를 잘하신 것도 아니었다며. 당신한테 그동안 솔직하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하고 쉬면서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남편의 묵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도 아주버님이 큰아들이고 장남이라 남편보다 편애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장남인 아주버님이 남편에 비해서 조금씩 다 못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면서 없는 형편에도 억지로 무리해서 유아길에 오르게 한 거였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산업재해를 당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악착같이 남편과 아주버님을 공부 쪽으로 가게 해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정이 이렇게 비뚤어져서 아주버님한테만 가고 정작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에 당연히 아주버님 뒷바라지 하면서 그동안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본인에게 용돈을 과하게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호구처럼
돈도 다 가져다 바쳤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퇴사를 결심한 게 퓨전 술집 가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손을 벌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퇴사를 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게 크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사 후 수입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퇴직금마저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보며 자신이 벗어날 길이 없으니 뭐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퓨전 술집 가게를 대출받아서 차리게 된 거였다고 했습니다. 묵묵히 남편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속상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죄 없는 남편을 이렇게 빨대 꽂고 계속 빨아먹으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너무 미웠고 못되게 보였죠. 남편은 퓨전 술집 가게를 차리기 위해 대출했던 건 이미 저랑 만나기 전에 다 갚은 상태였고 계속 남편은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면 가족들한테 이 정도로 베풀고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동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저한테 이야기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랬냐고 해도 남편이 시댁에 가져다 바친 돈은 다시 돌아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넷이를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주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시댁에 다 가져다 바친 거 날 속이고 이야기 안 한 거 괘씸하지만 지금 따진다고 해서 그 돈 다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이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만 하면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정말? 너무 고마워. 사실 이걸 이야기하지 못한 게 당신이 날 너무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었거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우리 집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상황인데 엄마한테 더는 드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게.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약속한 거다. 이제 진짜 약속 어기지 마. 내가 지켜본다. 알겠지? 응, 응. 당신이 이해해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진작 이야기할 걸 그랬다.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너무 고마워. 정말로. 저희의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도 외면한 채 전염병 시국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계속 받아서 버티는 데에는 더 이상 가망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확장했던 전국의 체인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 시국이 닥친 그 순간부터 집안에서 돈을 제일 잘 벌던 남편은 제일 못 버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용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자꾸만 남편에게 이상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예전처럼 못 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놀면 뭐하냐? 당장 튀어와라. 저도 가게 정리하고 이것저것 정말 바빠요. 용돈을 네가 주던 대로 안 주니까 택시를 타려고 해도 못하잖냐. 그럼 지금 나보고 평생 집에만 갇혀 살라는 거냐? 너희 아빠 없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동네 사람들 아들놈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딱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팔자야.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이번에는 어디 가시려고요? 네? 어디 가는지 오면 말해줄 텐데. 뭘 벌써부터 꼬치꼬치 캐묻냐? 택시비 줄 돈도 없는 게? 아니, 옆집 아들 민수는 마스크 사업하는 게 대박이 났다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목매면서 다 늙은 네 엄마를 이렇게 말년에 고생을 시키냐? 퍼뜩 안 튀어와? 지금
갈게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장 보러 가는 길, 병원에 가는 길, 쇼핑 가는 길, 동사무소에 가는 길 등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혼자서도 잘 가시던 거를 굳이 안 그래도 바쁜 남편을 불러서 운전하라고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운전하는 기사로 부려먹는 걸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툭하면 시댁집에 와서 무거운 가구들을 싹 다 옮기라고 하지를 않나 홈쇼핑에서 택배를 잔뜩 시켜놓고 전부 다 정리해서 넣어놓으라고 하지를 않나 말 그대로 시댁집에 잡일까지 만들어서 시키더라고요. 이게 뭐 용돈 예전처럼 안 준다고 쉬하면서 괴롭히는 거지 뭐겠습니까? 정말 남편의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한다는 말이 이런 것들과 무시 조롱이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주버님과 남편 둘 다 시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똑같은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남편한테만 빨대를 꽂고 그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난 거냐고요. 못 보니까 한가한 거 아니냐? 택시기사 노릇이라도 해야지. 놀면 뭐하냐? 택시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 남편은 새로 저희 퓨전 술집 사업을 다시 잘해보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풍족하게 드리던 용돈을 드리지 못해서 시어머니에게 미안했던 건지 혼자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수모를 다 감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새로 시작할 가게 일을 돕느라 잠도 못 자고 일에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무려 밤 10시에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중간에 남편 대신에 연락을 받았죠. 마침 남편이 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정말 새로 잘해보겠다고 사업 준비하느라 정말 바쁜 상황이에요. 밤 10시에 대체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건데요? 너네 바쁜 건 바쁜 거고 여기도 급하니까 당장 빨리 튀어와라. 끊는다? 어머님!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생기신 건가? 왜 지금 하필 남편은 폰을 두고 나간 거야? 일단 나라도 가봐야겠다. 저는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한테서 남편 폰으로 연락해서 급하다고 오라고 하시니까 정말 시어머니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불이 나게 시댁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뒷골이 당겨서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버님 방을 청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거죠. 저랑 같이 일하면서 사업 준비하다 말고 잠깐 다녀온다고 했던 곳이 시댁집이라니. 그것도 아주버님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라니요. 당신 여기서 대체 뭐해? 왔냐? 너는 걸레 빨아와서 구석구석 좀 닦아라. 요즘 인철이가 청소를 대충 해서 먼지가 아주 가득하구나. 보이지 먼지? 빨리 걸레 가져와.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잠깐 나간다고 하고 여기 와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아주버님 방 청소나 하고 있던 게 중요하지? 나랑 약속했었잖아.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그런데 이게 뭐야? 미안해. 그동안 드리던 대로 못 드리니까 이런 거라도 하라고 하는 엄마 말 듣고 안 할 수가 없더라. 내가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더라고.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걱정시켜서 미안해. 너네 둘 청소 안 하고 뭐 하냐? 내일 우리 큰아들 오는 날인데 당연히 윤이 반짝반짝 나게 날 만큼 청소해놔야지. 아주버님은 유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염병 시국으로 버티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였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었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이 뭐가 예쁘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남편을 데려다가 밤 10시에 방 청소를 시키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불이 나고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그동안 유학생을 하느라 같이 못 살았는데 아주버님이 한국 와서 얼른 결혼하고 또 몇 년간은 자기랑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아주버님이 결혼하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니까 미리미리 아주버님 방 청소를 남편한테 시키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아주버님이 오시든 말든 저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고비에 있으니까 이딴 청소는 정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라고 하고 남편을 끌고 시댁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신 나 몰래 왜 자꾸 어머님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숨겨? 왜 그리고 그걸 나 몰래 다 해주고 있어? 나한테 거짓말 이제 안 하겠다며. 같이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나는 금방 하고 당신한테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결국 이렇게 되었네. 당신이 이렇게 알면 속상해할 거 아니까. 나도 드리던 용돈이 있는데 그걸 못 드리니까 엄마가 더 저러시는 거 이해가 돼서. 나도 다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게 된 거였어. 정말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는 사람한테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한 걸 알고 있기도 하고 제 눈치 보느라 미안해서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데 이 착해 빠진 불쌍한 남편을 더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버님이 유학 갔다가 다음날 돌아오니까 이제 집안에 당신만 아들 아니라고 아주버님이 얼른 취직해서 효도하게 놔두고 이제는 제발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웃으면서 알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당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보 같은 웃음을 짓길래 이번에는 정말 괜찮겠지 하면서 한 번 더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넘어가게 되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자기 큰아들이랑 살면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면 며느리까지 데리고 살 생각으로 벌써부터 들떠서 엄청 뿌듯해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어쨌든 남편도 시어머니가 부르는 거에 다 형 시키라고 하고 제 앞에서 당당히 통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했던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와 한 1년 정도 같이 살더니 대뜸 시어머니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 내가 나이도 있고 또 엄마랑 이 나이 먹고도 같이 사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엄마는 엄마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지고 대머리 되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유학을 다녀와서 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렇다 할 만한 직장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아주버님이 모아둔 돈으로는 결혼해도 신혼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댁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라고 했을 때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개인 생활을 계속 해왔다 보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아주버님은 불편했는지 자기 엄마한테 자기 불편하니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불효자는 바로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한테 집을 구해서 나가 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주버님이 아직도 변변한 직업이 없으니까 애초에 집을 구해와서 분가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시어머니는 본가를 뺏기게 생기게 된 거죠. 심지어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본가에 이미 아주버님 유학비로 대출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희 남편이 주는 용돈과
저 몰래 남편이 계속해서 시댁에 지원해왔던 생활비로 대출이랑 원금까지 다 갚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시국으로 인해 남편 상황이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괴롭혔던 것이었죠. 정말 까면 깔수록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남편만 돈 벌어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돌아오자 아주버님이 직장을 구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던 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할 생각으로 최대한 저희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말 사업에만 집중하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힘을 쏟으면 못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저희 친정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업 때문에 정신없어서 저희 친정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터라 너무 죄송하고 불효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를 잘 다독여주면서 자기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대신으로 평생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살게 된 것 같다고, 이제는 자기가 있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다른 건 걱정하지 말라고 저 하나는 끝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 아빠 이렇게 가시면 홀로 남은 우리 엄마를 내가 그동안 신경도 많이 못 써드렸는데 아주버님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불효녀였던 것 같아. 아니야. 진이야, 넌 지금까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누구보다도 좋은 딸, 귀중한 딸,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나 도와준 덕분에 사업도 많이 성공했었고 누구보다도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기뻐해 주셨었잖아. 나도 옆에서 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게 안쓰럽다. 우리가 장모님 잘 챙겨드리자. 응?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럴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남편의 위로와 배려 속에서 무사히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이 끝이 났습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그 보험금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조금 허름하지만 위치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감행하셨어요. 그런데 친정아빠가 혼자 남겨진 친정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셨던 건지 이사를 하자마자 친정엄마가 이사한 곳이 재개발 계획 발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들어가면서 새 아파트들이 완공이 되면 새 집이 된 친정집에 저희 친정엄마가 살게 될 예정이었고요. 집안에 경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원래는 저희 친정에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가 걱정된다면서 자기는 괜찮으니까 너희 부부가 모시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돌아가시고 얼마나 척척하고 힘드시겠니. 너희들 괜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 사돈 모시고 살거라. 아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또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어려울 것도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시고 살아라, 응?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갑자기 저희가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친정 합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착한 척을 엄청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남편 일찍부터 잃어봐서 다 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거기서 시어머니가 진심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어머니의 배려를 거절하자 갑자기 저희 남편이 자기는 괜찮으니까 저희가 장모님을 아예 모시고 사는 거 어떠냐고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혹하기는 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좋은 마음으로 저와 저희 친정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의심은 해도 남편을 의심할 생각은 그때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착한 사람이고 저한테만은 끔찍한 사람이라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만 알았죠. 사실은 그리고 저도 저희 남편이랑 상황이 워낙 힘들어서 오른 집값에 전셋집을 다시 구하려면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집주인이 안 그래도 전염병 시국으로 다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셋값을 올리는 바람에 유지하려면 저희 친정엄마가 사는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네 시댁은 이미 아주버님한테 다 대출이고 뭐고 퍼져서 없었으니까요. 우리 전세 대출한 거 그 돈 조금만 더 아껴서 그냥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살자. 응? 나는 정말 괜찮아. 장모님만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당신이 잘 좀 말씀드려 봐주라. 응? 하긴 우리 코가 석자기는 하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 집 담보로 또 대출을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예 합치면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알겠어. 내가 한번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고마워. 장모님께서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산다고 하면 싫어하실 이유가 없잖아. 남편의 예상대로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이 결혼 전부터 워낙 싹싹하게 잘해줘서 흔쾌히 같이 사는 걸 허락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랑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예나 그때나 변함없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했고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랑 같이 살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아직도 저희 부부가 애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나가서 편히 혼자 지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딸이 아이를 낳으면 뭐 그때 내가 다시 와서 손주 돌봐주고 할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좀 떨어져서 지내자. 전셋집 값이 올라서 걱정하는 거면 그건 우리 집 끼고 대출 받아라. 친정엄마께서 저랑 남편을 배려해서 친정집으로 대출도 받고 친정엄마가 자기는 작은 월세방에서 일단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남편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친정엄마가 너무 고마웠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제 옆에서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같이 사셔야 한다고, 월세도 다 돈이라고. 저희는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좋다고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고분고분 넘어갈 남편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하다니요. 물론 남편한테도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같이 살려고 하는지 의문이기는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불같은 성화와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렬한 표현으로 저희 엄마도 못 이기는 척 저희와 같이 살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올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의 친정집을 아주버님 신혼집으로 주려는 속셈이었더라고요.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요. 아직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도 알고 있었으면서 시어머니랑 한통속이었더라고요. 여태까지 전염병 시국 동안에도 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시달리던 남편이 결국에는 자기도 살아야겠다며 저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친정엄마의 집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새롭게 완공되면 가격이 오른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아직 결혼할 사람도 없고 직업도 없는 노총각 아주버님 주려고 하다니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이 능력은 없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결혼할 여자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본인이 독립해서 분가할 능력은 안 되니까 가장 손쉽게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아주버님한테는 한없이 퍼주기만 하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저희 친정엄마 집을 노리는 상황까지 온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서 살게 하고 친정엄마가 친정집에서 나가게 한 후 남편과 짜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바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심지어 어차피 시댁집 대출금도 못 갚고 지금 아주버님 남편 다 소득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이사 오려고 친정집을 비우자마자 곧장 아주버님을 불러서 짐을 옮기는 시어머니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놀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우리 아들이 사돈 모시는 것만큼만 나도 우리 장남한테 줘야죠. 좀 사돈끼리 돕고 삽시다. 네? 이게 다 무슨 어떻게 된 건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죠. 뭐예요? 당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이 짐들은 뭐고?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은 우리 엄마 친정집에 왜 온 건데? 왜? 제가 남편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묻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도 장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형도 장가도 가야지. 여기가 이제 우리 형 신혼집이 곧 될 거니까 일단은 내 마음대로 모셔오게 되었어. 엄마랑 형도 미리 보면 좋잖아. 제가 그 말을 어이없어서 벙 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자 남편은 저한테 머쓱했는지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자기가 좀 이해해달라는 말을 참 예쁘게도 말합니다. 물론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랑 그래도 잘 지냈으면서 가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형한테 장모님 집 좀 빌려주는 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했던 게 다 가식이었냐니까? 뭘 잘했다고 몰아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제가 알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 계속 짓거려봐라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자 남편은 오히려 더 날뛰면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어?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서 우리 형한테 장모님 집을 신혼집으로 주는 걸 반대하면 그건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인 거야. 맞잖아. 어? 내가 계속 이렇게 불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함께 퓨전 술집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저의 그 소중했던 남편이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댁 상황이 아주버님 때문에 시어머니가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해도 아직 아주버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바로 뻔뻔하게 저희 친정 엄마 집을 아주버님 신혼집으로 주려고 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이고 잘못돼서 이런 사단이 난 걸까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을 모셔온 남편을 보자 말 그대로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정이 완전히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저희 친정엄마 집을 날름 먹으려는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이상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그렇게 살려고요. 당신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7년이나 우리가 싸워온 결과 이런 거였다고? 당신 반드시 오늘 일 후회하게 해주겠어. 각오해. 아, 아니 이미 우리 형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짐 들고 들어온 거를 그럼 어쩌겠어. 안 그래? 내가 아까는 조금 흥분해서 말을 막 했는데 진심은 아니야. 내가 정말로 장모님을 잘 모시고 살 테니까. 막무가내 갔겠지만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형 장가 좀 가게 이해해 주라. 부탁이야. 어?
아직도 저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만 바라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절대 아주버님한테 우리 엄마 친정집을 드릴 수는 없지. 빌려주는 거라고 해도. 어차피 재개발하면 공사할 동안은 갈 곳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 정말 계획은 있는 거야? 어? 제가 그랬더니 남편은 그걸 꼭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냐며 무책임하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모습과 행동을 보니까 아주버님이 빌려달라는 건 핑계고 그냥 저희 친정 엄마 집을 홀랑 뺏어서 계속 눌러붙어 있을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생도둑 양아치가 7년 동안 저의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충격과 배신감에 분노에 쌓여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결혼 생활이고 뭐고 이대로 살다가는 저희 친정엄마의 친정집만 뺏기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안 그래도 저한테 친정집을 미리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아직 명의가 저희 친정엄마 거라서 이혼해도 남편이랑 반반 나눌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야 당신이랑 어머님 아주버님 한통속인 거 무슨 속셈인지 뻔히 알겠다. 우리 엄마 거 단 한 푼도 못 주니까 이혼하자. 이혼해.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엄마가 현관 앞에 등장하자 놀란 아주버님과 시모 남편이 어역해 질려서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제가 이혼을 결심했으니 부동산 직원이랑 친정엄마랑 함께 와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을 내쫓으려고 했거든요. 친정집은 부동산에 내놓고 그냥 현금화할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확정이라 이미 집값은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당당히 다시 한번 이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가진 돈으로 시댁집을 바로 경매로 사버려서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렸죠. 건물은 다시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남편은 지금 이제 자기랑 시어머니 아주버님이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불효할 거냐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꺼지라고 매몰차게 차버렸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이고 사이다 이혼에 성공한 지금 누구보다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랑 더 좋은 집을 구해서 잘 살고 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